네, 지금 시간 외에 활발하게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간 외 상한가 그리고 하한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은 이창원 PB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지금 시간 외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산업이 SK하이닉스랑 13억 원 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미래산업이 지금 시간 외 상한가인데 이 부분 PB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종목인데 지금 시간 외 상한가거든요. 네. 하이닉스 향이면은 좀 네. 다음 장에 기대감 크게 가져봐도 될까요? 네, 적지 않게 좋은 결과를 내심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은 규모 자체는 사실 큰 규모는 아닌데요. 그쵸.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던 기업이 모처럼 좋은 이슈를 달고 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점. 사실상 좋은 거래처와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검사 장비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그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특정 제품에 대해서 부공정 과정에서 모든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만 약 500번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것을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술력을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에 따른 공급 계약이 매우 소규모이긴 하나 체결이 되었다는 것, 이게 한편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우리가 미래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꾸준히 지켜보시고요. 모처럼 나온 주가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호재에 따른 주가 상승은 내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이슈 저희가 짚어봤고요. 지금 반대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악재가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 그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조립 턴키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151%라고 하네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좀 큰 이슈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빠져서 더 걱정인데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 급락을 좀 피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대인데 지금 이게 1,700억짜리 계약 해지는 좀 네. 데미지가 좀 큰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에 작년에 이게 계약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계약했던 건데 요거 계약하고 나서 주가가 14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과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악재가 추가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4천억대에서 만약에 이 1,700억짜리 계약 해지가 된다는 소식은 좀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간 내에서 하한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일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좀 좋지 않은 수급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전반적인 섹터 자체에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설상가상으로 내일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악재가 나온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기술 지금 시간의 하한가 기록한 만큼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태광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시간 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동해 유전 수혜주로 묶이고 있죠. 이 엑스모빌이 또 동해 개발 사업에 투자를 좀 저울질 중이다. 그런 네. 이슈가 나오면서 네. 또 태광이 엑스모빌에 또 제품을 공급한다라고 네. 이슈가 나오면서 좀 묶였더라고요. 태광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흐름은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지금 동해 가스전 이 테마 자체의 힘이 너무 셉니다. 그리고 너무나 큽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전부가 아닐 겁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일 자체가 가스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민간 기업과 경쟁 관계로 가스를 기타 수소 연료 등으로 바꾸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가 엑선모빌 혹은 쉘 업체 등에게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다양한 기업들이 해당 이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그와 연관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태광입니다. 태광 같은 경우 사실상 크게 이슈가 없던 기업이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기업이 어제 오늘 크게 올랐고요.
이슈가 이제 막 불기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어도 내일장 초반의 흐름 자체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내일 길면은 다음 주 정도까지 단기적인 시세 한 번 더 기대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광 시간에 좀 강세를 보이는 만큼 내일장 주가도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긍정의 의견 드려봤습니다.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고민되시는 종목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S 머티리얼즈고요. 네. 매수가는 31,000원에 35%예요. 아, 31,000원이요. 이거 이번 달에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아이고, 사자마자 내려가가지고 이거 전략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이거를 추매를 했는데 더 해야 되는 건지 아.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LS 머티리얼즈 사고 나서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긍정 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비중이 꽤 있으시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좀 올라갈 만한 트리거가 될 만한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블록딜 이슈거든요. 이대주주가 이제 보호 해소가 풀린 물량에 대해서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14일 날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는데 네. 일단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뭐 예상했던 바는 아니지만 블록딜 이슈가 나왔을 때 어쨌든 신규 상장주가 블록딜을 한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정도 되면은 팔겠다라고 했던 그런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악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는 지금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상장하고 나서 상승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블록딜 이슈를 소화하고 나서는 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23,000원대 가격대 지금 계속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있는 이 가격대를 지켜주느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지켜준다 한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캐패시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비중이 지금 35%시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한다는 좀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좀 있는 비중을 가지고서 한번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확대해서 만약에 저점이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더 빠지지 않고 지켜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최근에 시장이 자꾸 이제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쏠림 현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좀 핫했다가 다시금 블록딜 이슈로 좀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서 올라왔을 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 지키면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혹시 네. 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지와 그다음에 제 매수가 이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를? 네, 기간 어느 정도 좀 보면 괜찮을까요? 일단 이걸 막 얼마 만에 이게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일단 블록딜은 명확하게 악재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대주주가 물량을 팔았다라는 것은 악재인 거는 맞고요. 그 악재를 소화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최소 일단 2분기는 지나가고 3분기까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캐패시터 관련해 갖고 뭔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거나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때까지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인데 일단 블록딜 이슈가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아 이거 조금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유입이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온다면야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고요. 이게 얼마나 걸린다라고 장담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2분기 지나고 3분기까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자세하게 좀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시청자님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전자요, 여기 네. 82,000원에 20%. 아,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거죠? 아니요, 한참 됐어요. 아, 아이고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니, 그게 요즘에 안 가다가 요즘에 가는데 거의 매수가까지는 오긴 왔는데요. 네네. 이게 더 갈란가, 안 갈란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네, 삼성전자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항상 올 긍정 종목입니다. 피비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삼성전자 궁금하실 게 언제쯤 얼마 갈 수 있을까?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 이게 좀 참 고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우선은 좋아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응축되어 있던 힘이 이틀 전에 이제 발현이 되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2,8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중심에 있는 게 또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부분, 그중에서도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업황 개선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덕분에 주가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 영업이익이 50조까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유효하다면 주가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9만 전자가 아니라 10만 전자에 대한 목표 가격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시장이 2,800포인트 위에서 우선 마무리된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점. 그래서 시장은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간은 지금 주주님에게 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얼마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가지고 있다면 모처럼 HTS를 켜고 봤을 때 좋은 결과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그려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 10만 원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0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9만 전자, 10만 전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피비님께서는 10만 전자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걱정 마시고 좀 잘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FNF 네, 매수가 7만 원이고요. 네. 43%입니다. 아, 40%요?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43%. 아, 네, 비중을 조금 늘리신 거죠, 시청자님? 네, 이게 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네. 물타기 해서 이 매수가가 이렇게 됐거든요. 네. 네, 제가 오전에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한번 7만 원 넘어선 적이 있었는데 네. 매도를 못했어요. 아, 아이고, 너무 아까우시겠어요, 시청자님. 네네. 네, 저희가 한번 그럼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FNF 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나왔고요. 일단은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의류주가 참 실적이 조금 부진해요. 비슷한 K뷰티인데 화장품은 참 잘 가고 의류는 좀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좀 아무래도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실물 경기 자체, 그러니까 실물 경기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것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 뭐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뭐 라면이라던가 김이라던가 보면요, 다 수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 F&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가 디스커버리라던가 MLB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어떤 실적의 개선까지도 이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그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때 정말 낮은 금리에서 저금리에서 정말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지금 거의 주가 조정이 받았는데, 거의 팬데믹 이전 가격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모멘텀 자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7만 원의 비중 43%이신데 제가 봤을 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또 뭔가 반등이 나올 만한 뭔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글쎄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의류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뭐 회복에 대한 조짐이라던가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가시화가 되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매수가 부근에서 좀 비중을 확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일평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적다는 거는 시장에서 관심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드라마틱한 뭔가 반등이 나오거나 갑자기 급등이 나오려면은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업황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기업에서 뭔가가 나올 만한 그런 뭐 것도 딱히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등을 노려보겠다, 기다려보겠다 하시면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소비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어쨌든 고금리인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한들 금리도 못 올리고 금리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완전히 실물 경기 자체가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의류 관련 섹터들은 확실하게 실물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개별 이슈라던가 어떠한 뭐 긍정적인 호재 때문에 올라온다 그러면 7만 원대에서 비중을 30% 이상은 덜어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5965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화 엔진을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15,500원대,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오늘 16,900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더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피비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수익 보셨는데 좀 아까우실 것 같거든요. 계속 좀 갖고 가도 될까요? 예,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결국에는 전방 산업에 있는 조선, 그리고 동사가 현 시점에서 보이는 실적, 이 두 가지를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수주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본다면 수출 데이터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15대 산업 중에 가장 높은 변화율, 증감률을 보인 게 조선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완성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도 지금 괜찮고요.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뚜렷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재에 속한 동사의 흐름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분기 기준으로 실적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 거의 5배 늘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조선업이 위축이 되거나 단기적으로 흔들릴 만한 변수는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상 운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운송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더 많은 선박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사이클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전망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HMM에 대해,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엔진, 기타, HD 한국조선해양 등 좋은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해당 산업이 지금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오늘 오전에 들어가서 조금 많이 눌리긴 했지만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었던 가운데 아쉽게 주가가 밀렸다고만 생각을 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여전히 주가 흐름은 견고하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 실적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하나엔진 조금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엔진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5965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문자는 3806님 도와드릴게요. 삼양식품을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68만 4천 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여쭤보시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최근에 좀 상승이 잘 나와가지고 최근에 좀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좀 밀리고 있잖아요. 삼양식품은 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너무 고점에서 지금 진입하신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요. 올해만 지금 16만 9천 원대에서 거의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매수하신 금액은 완전 꼭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심리 자체가 바닥에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요. 이게 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좀 버텨볼 그런 여력이 생기는데 이게 완전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불안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뭐 예를 들면 반등이 나와서 1, 2%만 수익이 나도 그냥 매도하게 되고 또 빠지게 되면 이거 오르겠지 하고 좀 더 버티다가 또 빠지고 하면서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에 많이 당하실 텐데 작년에 이제 많이들 겪으셨던 게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갔을 때 100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도 상담을 많이 해드렸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양식품의 그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 실적 모멘텀 강하다라는 거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서 라면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밸류를 지금 미리 다 가져와서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그거에 대한 단기간의 상승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영원하게 우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오르다 보면은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고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사면 여기서 더 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사는 곳이 꼭대기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항상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삼양식품이 기업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하시는 타이밍 자체가 너무 이게 고점에서 하시다 보면은 사람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양식품 주가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300%가 올랐는데 네. 여기서 20% 30%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근데 꼭대기에서 사게 되면은 그 20% 30%가 나에게는 정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계좌라던가 이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를 위해서도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거든요. 높은데 올라왔을 때 지금 비중도 지금 20%시잖아요. 비중을 다 덜어내시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소소한 수익을 위해서 한번 불타기를 해가지고 조금 추격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어느 정도 맛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비중을 정말 최소화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솔직한 심정으로는 비중을 덜어내시고 그냥 조금 소액을 가지고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양식품 최근에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전략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동훈 아나텍이고요. 네. 22,730원에 비중이 35%거든요. 이거 몇 달 좀 되셨나 봐요. 올 초에 샀는데 이게 네. 계속 이렇게 이러네요. 아이고. 그럼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동훈아나텍 참 부진합니다.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동훈아나텍은 두 분 다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PB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 흑자 전환도 했고 참 뭐 역대급 실적이다라는 말도 나왔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좀 부진한 걸까요? 그 실적이 1분기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우선은 났고요. 네. 그러한 가운데 현금 흐름이 지금 유입이 안 됩니다.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대비 전년도 1분기 대비 10분의 1 토막입니다. 동사가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 가운데 매입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너무나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업황 자체도 현재는 그리 시장의 중심이 될 만한 업황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한번 보시면 19,000원 주가인데 거래량은 87,000주밖에 안 됩니다. 시장의 관심이 현재 상당 부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씩 주가가 밀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을 매일매일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주가가 이후로 더 잘 가는 경향이 짙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1분기 기준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의 주가는 뭐 종목마다 다 다르긴 하나 전반적으로 밀리는 양상이 더 짙었던 것 같습니다. 동훈아나텍이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더군다나 매입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게 올라서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당장 2분기에 턴을 하기에는 꽤나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매수가 대비 손실률 자체가 그리 큰 편은 아닌데요. 여기에 따라 비중을 조금을 덜어내서 조절을 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한다면 동훈아나텍에서의 손실은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아나텍 전략을 좀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혹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1분기 실적이 그 적자에서 그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매니저님 그 말씀하신 1분기가 적자폭이 컸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네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지금 원 단위로 보면은 88억에서 52억으로 지금 줄어든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전년 대비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전 분기가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네네네. 그리고 지금 뭐 삼양식품도 조금 전에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전년 대비 좋아진 기업의 주가는 잘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쉽게 동훈아나텍은 지금 그런 기업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꼭 인지를 하시면서 잘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훈아나텍 실적까지 좀 뜯어보면서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이버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1만 원에 30%요. 41만 원대요, 시청자님. 예, 30%요. 아이고, 이거 엄청 오래되셨네요. 예.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지금 더 다시 30% 더 추가해도 되는지요? 30%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네. 본부장님과 바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미 비중이 지금 높으신데 30%를 추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쭤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지금 비중 추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악재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 악재들이 해결될 때까지 뭔가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의 그런 뭐 주가 이미지를 좀 주가를 올리기 위한 기업에서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 하실 때는 아니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한 10년, 20년 본다 하시면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악재들이 진정되고 나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금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인 게 41만 원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거의 꼭대기에서 이거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라인 야후 사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 테무 때문에 지금 네이버 그런 이커머스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알리랑 테무가 지금 거의 이쪽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이버 커머스에 대한 실적도 불투명한 상황, 그리고 네이버에서 공개했던 AI 클로버 관련해서도 뭔가 그렇다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트위치 코리아 철수하면서 취지직을 냈는데 그것도
아프리카 TV 지금 숲으로 바뀐 네. 아프리카 TV보다 입지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네이버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도전하고 있는데 그 도전하는 것들이 뭔가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악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신저로 노란톡을 많이 쓰지만 이제 그 일본이라던가 동남아시아 계열은 라인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 라인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불투명한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악재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힘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에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려면 거기 대표나 기업에서 임원진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변화돼서 나아지는 개선점들이 나와줘야지 저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네이버가 뭘 하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열어보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비중 추가보다는 만약에 이러한 사태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앞으로 주가가 되돌림이 나오고 어떤 네이버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고 탈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조금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이나 좀 주가 추이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네이버에 대한 상담 좀 자세하게 도와드려봤고요. 네,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셀트리온 19만 9천 원에 네. 60%요. 비중이 좀 꽤 크시네요. 네, 이게 이거, 물타기를 네. 해가지고 가격을 좀 낮춰놨거든요. 네네. 지금 근데 이게 고민인 자꾸 게 예, 오르다가 또 내리고 네. 또 오르다가 내리고 그게 궁금하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런 바이오 주식들이 내린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 전망도 알고 싶고요. 네.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네, 전반적으로 네. 저희가 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과연 좀 반등 시원하게 나와줄 수 있을까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셀트리온은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습니다. 피비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뭐 프랑스 대학병원에 치료제 수주 성공했다, 뭐 호재도 네. 나왔는데 딱히 뭐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딱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네. 해당 이슈와 주가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지난해부터 약간 주가가 잘 올라갔던 시기에 그 기업 지배구조 재편 그것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주가가 올랐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크게 움직임 자체는 없었습니다. 연초 대비 알테오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움직임이 있을 때도 셀트리온만큼은 조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당시에 들어갔던 많은 치료제 개발 비용, 그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이제는 풍토병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쉽게 판매로 크게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록시마, 램시마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인정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받겠지만 적어도 지금 셀트리온과 제약 바이오를 위한 시간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의 감소함에 따라 소폭 주가 상승을 견인하거나 기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 사실상 제조와 관련된 업체 수준이라고 이제는 볼 수 있는 색깔과 형태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적잖이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수 가격이 약 20만 원 정도인데요.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다가 한 번만 잘 돌파하면 매수 가격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셀트리온을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아까 목표 가격을 우선은 물어보셨는데 네. 목표 가격은 우선은 20만 원 정도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지금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때로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는 가운데 2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우선 2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좀 걱정이 많이 되셨겠지만 20만 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셀트리온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우리 1764님이십니다. 후성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8,400원에 비중은 30%. 추가 매수를 해서 기다려야 될지 지금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여쭤보시네요. 후성은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좀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주가가 빠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3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죠. 네. 그러니까 22년도에 이러한 실적, 전해질과 관련된 반도체 그 냉매가스랑 전해질 관련된 그런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23년도에 적자 전환하면서 이미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올해까지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만약에 반도체 디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이쪽이 업황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그 관련된 특수 가스 관련된 매출이 저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후성은 좀 버텨야 되는 시기다. 지금 전해질 가지고 어떤 매출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특수 가스 쪽으로 지금 매출을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올해까지도 힘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개선되면서 이제 25년도 가야지 좀 뭔가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는 실적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0%면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가 부분에서 꼭 비중을 20% 이상은 덜어내시고 나머지 10% 정도만 가져가시고 손절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답답하시면 오히려 전량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양하게 좀 전략을 짜드렸으니까요. 후성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상담은 3680님 도와드릴게요. 현대 로템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550원, 그리고 비중이 20%이십니다. 오늘 들어가신 건지 PB님과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일단 방산주는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긴 한 것 같거든요. 목표가랑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4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7,500원 정도로 자꾸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지금 방산 섹터에 속한 기업의 흐름이 시장이 완전히 턴이 되었던 어제부터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로템이 비록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굳이 정리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로템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지금 방산업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수출하고 있는 국가의 수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계속해서 있을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과 직접적으로 세이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대로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시간이 결국 수익을 줄 겁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현대로템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짧게 제가 45,000원에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걸 넘어가면 그때는 5만 원까지도 보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셨던 가격 전략 좀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현대로템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3680님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도 만들어 드릴게요. 3346님이신데 도와주세요. LX 세미콘 12만 1,600원에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LX 세미콘은 본부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 1년 넘으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오랜만에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 그래도 좀 손실폭이 좀 크신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좀 여유가 되시면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내 뭐 최대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온디바이스 AI 이 제품이 이제 좀 계속 팔리게 되면서 이 부분의 수혜를 이제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지금 여태까지는 안 좋았는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힘든 시간 잘 견뎠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잘 갈 것이다,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사실 거래량 이 부분은 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고, 만약에 현금이 여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다시 데스켓 바운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점을 다시 높여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하셔서
이제 평단가를 낮추시고 탈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그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지금 잘 버텼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추가 매수 대응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3346님 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주인공님이신데 JNTC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1,4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지금 수익권이신데 갑자기 오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목표가가 얼마나 되는지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이청원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양봉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뭐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 유리기판 쪽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동사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올랐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찾아봤을 때 JNTC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저 동사는 수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은 특별했고요.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온 듯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에 코스피가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은 아쉽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많은 기업들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더 흐름이 이어지는 경향이 짙습니다. JNTC가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테마가 아직 죽은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가시적인 성과까지 나온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좋은 흐름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가격 대비 지금 적지 않은 수익권에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지켜보고요. 대략 3만 원 정도까지를 목표 가격으로 우선은 잡고 한 번 정도는 매도한 이후 움직임이 소폭 둔화되고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공략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인공님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JNTC 알려드린 좀 전략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릴리님도 도와드릴게요. SBB테크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2,000원 그리고 비중이 30%나 됩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로봇주도 지금 최근에 참 소외되어 있는 섹터긴 하거든요. 근데 한참 뭐 대기업에서 투자한다라는 좀 말도 나왔었는데 로봇주가 좀 올라가려면 좀 모멘텀이 나와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거 로봇 베어링이랑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봇주들이 지금 중소형단 종목들이 다 지금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로봇주들의 대장주인 두산로보틱스부터 뭔가 치고 올라가줘야지 이런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동안은 과거에 성장주들은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모멘텀이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런 좀 인식이 지금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주인데도 실적이 좀 나와줘야 그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SBB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그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그런 뭐 성장에 대한 그 동력보다는 결국에는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두산이라던가 뭐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이러한 쪽에서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쪽들이 나와줘야지 반등이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린리님 종목까지 저희가 도와드려봤고요. 운수대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호근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